자, 오늘은 레디온 100회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이슈의 두 핵심 요원들이시죠. 최규영 기자 그리고 박용미 기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레디온의 마스코트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마스코트. 네. 네, 레디온의 열정, 레디온의 땀, 국민일보 최경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동안은 말이죠. 한 분씩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그러다 오늘 두 분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네. 조금 뭐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밀리다뇨. 네네. 1회부터 100회까지, 함께 해오신 두 분들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100회니까 2년이니까, 그때 처음 봤을 때보다 두 살씩 더 먹은 거죠? 맞네요. 네네. 억울합니다. 별로 인상이 안 좋아지네요. 네네. 100회를 해오는 동안에 뉴스 이슈에서 정말 많은 뉴스를 다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기자들이 뽑은 뉴스 이슈 키워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100회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코로나 팬데믹, 엔데믹, 관통해온 한국교회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셧다운 직격탄을 맞았고요. 대면 모임 철저하게 제한됐던 이 한국교회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 그리고 뉴노멀이 일상화되어 가는 가운데 과연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소식들을 참 다양하게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못 가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렸던 거 또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거리두기 하면서 앉아 있었던 모습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예배가 위축되고 또 헌금이 감소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교회가 문을 닫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또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우기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고요. 네네. 반면에 이런 위기를 소그룹 사역의 기회로 삼아서 또 새로운 부흥의 씨앗을 뿌린 교회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특히 박용미 기자가 더 가까이 옆에서 얘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다음부터 여기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예배 참석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회복됐다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신앙 지표 추적해서 코로나 직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한국교회 주요 지표 추적 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네. 코로나 직후였던 2020년 4월에 단 14%만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네. 올해 어땠을까요? 올해 조사에서는 79%까지 예배 참석률이 올라왔습니다. 목회자들,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성인 예배의 88% 정도가 회복이 된 것으로 체감이 된다.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네네. 앞서 언급됐었던 소그룹도 알아봤는데 네.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 지난해 1월에는 51%, 2명 중에 1명꼴이었거든요. 올해는 62%까지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또 그 위기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가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또 튀르키예와 모로코 지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등 마음 아픈 뉴스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네. 그때마다 발빠르게 대처한 한국교회의 소식도 레디온에서 꾸준히 전해드렸었습니다. 네네. 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이 위로 예배를 열어서 유가족들을 위로했었고요. 또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합동 분향소에서는 조문객들에게 따뜻한 커피나 이 생강차를 또 전달하는 이 봉사활동도 펼쳤고 또 참사 생존자를 위한 상담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나섰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이 바로 다음 날 현지로 출발해서 구호 활동을 펼쳤고요. 네. 또 현지 한인 선교사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차량 지원이나 물품 배포, 또 현지인 대피 등의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정말 한국교회 사랑이 지구촌 곳곳에 전달됐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교회는 물론 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했던 이슈가 바로 이단 문제인데요. 네네. 이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뭐 JMS나 아가동산 또 이 만민중앙교회 등 자칭 교주였던 이들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났었습니다. 네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인을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이단에 출석하는 성도가 최대 66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네. 이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이죠 탁전 소장님을 초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여러 번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단 실체가 많이 드러나니까 이단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교회가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었습니다. 네네. 근데 목회자 중 40%는 이단 출신자가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했을 때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다 이런 응답을 한 경우도 있어서요. 네. 상처받은 이들에게 한국교회가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최근 소식까지 좀 업데이트를 하자면 이제 앞서 언급했던 나는 신이다. 이 작품이 나체 동영상을 배포했다라는 이유로 경찰이 그 제작한 PD를 상대로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게 이르렀는데요. 네. 이 싸움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한국교회 차원의 응원과 지지,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단 신도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 평균 나이가 불과 21.8세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지 않아도 이 고민이 많은 다음 세대, 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단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듣겠습니다. 네, 이번은 이 키워드 중에 가장 열정 넘치는 키워드가 네. 아닐까 싶은데요. 열정 넘치게 현장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열정적이었던 세대, 바로 크리스천 MZ 세대 이야기입니다. 예, 예. 레디온을 통해서 뭐 크리스천 청년들의 갓생 살기,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얘기도 좀 전했고요. 네. 1030 세대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일상 신앙을 좀 확인해보는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스티커 뒤에 지폐를 붙여서 이제 캠퍼스 곳곳에 붙여서 찾아다니게 하는 기억납니다. 캐치 캐시 챌린지로 전도에 나선 목사님 소식도 전했고 네. 최근에는 서핑을 하면서 주일에 네네네. 세일 모임하는 청년 소식도 전했죠. 네. 재밌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그들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떤 키워드가 있었죠?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이나 또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가 아주 무궁무진했습니다. 네. 손해보는 바자회라고 해서 이 농어촌 교회 성도들이 만든 상품들을 일부러 비싸게 사주는 교회도 있었고요. 네. 또 배고픈 지역 주민 누구나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공유 냉장고를 설치를 하거나 노숙자들을 위한 따뜻한 밥차를 운영하기도 네. 했습니다. 또 고물가로 힘든 서민들을 위해 이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가진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휴가비를 주는 교회 이런 신선한 사역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전해주셨는데 앞으로 기자로서 이런 뉴스를 좀 전하고 싶다. 뭐 이런 바람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이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많이 생겨나서 이 보시는 분들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뉴스 많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로 오면서 사실 레디온 1회 때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어요? 네, 1회 때 입었던 의상을 제가 오늘 입고 왔거든요.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들 물론 많죠. 그런데 네네. 이게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로 점점 더 퍼져나가서 우리 사회에 있는 이슈들에 그대로 오롯이 닿을 수 있어서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 앞으로도 더 많이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 세심함까지 이럴 때 입었던 옷이에요? 네, 이 가서 의상이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아주 많이 흘리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네, 담겨 저는 있습니다. 협찬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도 발빠른 뉴스, 생생한 뉴스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00회 특집으로 함께한 뉴스 이슈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